그런가 하면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 씨에게 뭐 취업 청탁을 한 적이 있다, 뭐 이런 보도가 새로 나왔어요. 아니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 이제 행정관이었던 분, 이분의 네. 이름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이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 네.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때 행정관이 이제 밝힌 내용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게임 회사에다가 사위에 대한 어떤 취업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진술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타이 이스타젯하고는 전혀 별도로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리 게임즈라고 하는 이제 그 회사였는데 네. 이 게임의 회사의 이제 그 사위가 2016년도부터 2018년도 3월 달 정도까지 근무를 합니다. 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시기적으로도 좀 이상했고 그리고 또 들어갔던 과정도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. 토리 게임즈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사위가 들어가기 전에도 수익이 사실상 별로 안 나는 그런 회사였어요. 네. 거의 뭐 재정 적자인 그런 상태였는데 왜 하필이면 이 회사로 들어갔을까라고 네.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근무를 관뒀던 시기가 하필이면 2018년도다 보니까 네. 이상직 이제 그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취임이 됐었던 중진구 이사장이 됐던 시점이 2018년도 3월 달입니다. 네. 딱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뭔가 이거랑 맞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다음 직장을 미리 알아본 상황에서 관둔 거 아니냐.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사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8월 달에 이제 태국의 노동 비자를 받게 됩니다. 네. 타이스타젯의 전무라고 하는 그 직함을 가지고 노동 비자까지도 받게 되니까 무직 상태에서 어떻게 갑자기 타이스타젯의 전무로 됐을까? 그리고 그 시기가 왜 하필이면은 이 게임 회사를 관두고 이상직 같은 경우는 중지구 이사장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청탁에 대한 결과인 거 아니냐라고 지금 검찰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 행정관과 관련된 이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참고인 진술이 나온 것인데 이번에 또 TV조선이 단독 보도로 낸 것 중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? 문다희 씨가 가지고 있었던 양평동의 그 다가구 주택. 네. 그 주택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임대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공용 주택 같이 이렇게 썼다라는 것인데 네. 그거를 관리했다라는 것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거잖아요. 네. 수입을 관리하고 뭐 이런 그 것들을 신모 씨. 했다라는 게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가 문다희 씨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라고 하는 보도도 이미 나왔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어떤 게임 회사와도 연관이 돼 있던 거 아닌가라고 검찰이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. 자, 최 국장님, 그러면 이제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던 이 게임 회사의 청탁 부분, 이 부분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의혹이잖아요. 네. 이 부분을 수사하고 뇌물 의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간의 경제 공동체가 입증이 돼야 돼요. 네. 그 경제 공동체를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.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? 네.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이 딸과 사위의 생활비를 끊임없이 지원을 해줬는데 네. 이 지원해 주는 게 부담이 되니까 네. 계속해서 사위를 취업을 시켜줬다. 그러면 취업하는 동안에는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. 네.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경우에 그 뇌물이 된다 이거거든요. 그래서 그걸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에요. 이 나머지는 사실은 그 사위 취업 부탁, 그다음에 타이스타젯 전무 취업 부탁 그것만 제외하고 이 기간 동안만 제외하고 그게 그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원해줬다. 만약에 이런 게 입증이 된다면 네. 그건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상직 전 의원이 본인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받으니까 아 그러면 사위는 제가 취업시켜 줄게요.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어떤 그 돈 부담, 생활비 지원 부담을 제가 덜어드릴게요. 네. 이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게 이제 검찰의 가설이죠. 그걸 지금 계속 입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. 네. 자, 장 변호사님,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한 얘기가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에 따르면 이제 진술에 따르면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만 아무튼 문 전 대통령이 그 사위를 취직시켜 주려고 청탁을 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? 네. 뭐 그걸 들었다라든지 그게 근거가 있는 내용일까요? 글쎄요, 일단은 아직은 좀 수사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수사를 만약에 검찰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뭐 관련자라든지 당시의 정황이 담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단순히 사실 그게 이제 2016년이다 하면 굉장히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요. 네.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수도 있고 관련된 자료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또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취업 청탁이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검찰의 수사의 어떤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최 기자.
지금 이 사건은 뭐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왔다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문다혜 씨가 소환 조사를 받느냐 이 여부 아니겠어요? 네, 맞습니다. 다만 이제 압수물 분석, 그러니까 자택 압수됐다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고 압수물 분석이 이루어진 게 지난주기 때문에 네. 당장 이제 당사자를 소환하기는 조금 어렵겠다. 압수물 분석부터 먼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. 아마 다음 주 이르면 이달 말쯤에 문다혜 씨를 조금 소환할, 그러니까 다음 달 말쯤에 문다혜 씨를 소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. 그런데 다만 이제 문다혜 씨가 이 소환에 응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한 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